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는 달은 거의 없습니다. 화제인 네온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또한 더블 엑셀 놀이공원, 초미래형 경기장, 공항, 거대한 튜브, 그리고 최근에는 2km 높이의 초고층 빌딩 발표 등 다른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건설물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웅장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아름답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를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건축물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열풍의 이면에는 사우디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열망도 있습니다. 석유로 부유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 건설 사업들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더 라인 축소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테마 공원부터 세계 최고층 예정 빌딩까지, 오늘은 사우디 왕정 중심에서 이 메가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와 지역 갈등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컴플릭트 오브 네이션스는 실제 국가를 선택해 통치하는 무료 온라인 PVP 전략 게임이며 제3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게임의 첨단 전장 기술과 실시간 전투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는 실제 세계 국가와 그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액션을 원하신다면 이 게임이 딱입니다. 최대 128명의 플레이어와 동시에 경쟁할 수 있고 게임은 몇 주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 가지의 무기와 탱크, 전투기, 핵 잠수함 등 완벽한 군사 무기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울 필요 없이 다른 플레이어와 동맹을 맺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같은 계정으로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면 13,000골드와 한 달 프리미엄 구독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30일간만 제공되니 놓치지 마세요. 가장 최근 발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대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명한 드래곤볼 만화 3개를 기반으로 한 대형 놀이공원을 건설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홍보 행사는 일본의 성공적인 만화 드래곤볼의 창작자인 아키라 토리야마가 사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놀이공원은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리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복합단지는 사가의 상징적 시대나 장소를 연상시키는 7개 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7개는 크리스탈볼의 개수로 모두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용인 신룡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이 부지에서는 신룡을 소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70m가 넘는 거대한 용의 동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총 30개가 넘는 놀이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방문객들에게 테마 호텔과 레스토랑이 제공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가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개장일이 발표되지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공원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공원은 엔터테인먼트에 완전히 특화된 도시 카디아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2019년 사우디인들이 시작한 이 도시는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 50km 떨어진 투아크 산맥 근처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시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스타디움으로 현재 사실상 나라 대부분을 통치하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4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북한 평양에 있는 기록적인 규모의 5월 1일 경기장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그곳엔 11만 4천석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의 진정한 특징은 설계에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경기장은 개폐식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의 MSG 스피어로 유명한 파블러스사가 설계했습니다. 이 취지로 경기장에 대형 LED 벽이 설치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경기장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e스포츠 대회,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연도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자들은 해수면보다 200m 높은 이 경기장 아래 냉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을 위해 빗물을 회수하여 생태학적 영향을 줄일 예정이지만 이는 비가 올 때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경기장은 2034년 축구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에서 주요 명소 중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 나라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는 연말까지 나오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을 등록해 결과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습니다. 드래곤볼 테마파크와 이 차세대 경기장이 공통적으로 가진 점은 둘 다 같은 자금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디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MBS가 의장을 맡고 있는 7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구구펀드인 국영투자펀드가 100% 소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의 비전 2030 프로젝트는 국가의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석유 산업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대료. 이러한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거대한 지역인 네움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미래의 선형 메가시티인 더라인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자 가장 화려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트리엄으로 이 거대한 미래형 호텔은 지붕에 450m가 넘는 길이에 공중에 매달린 수영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분명히 세계 신기록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제 최신 업데이트 영상 링크를 여기 남깁니다. 사실 최근 더라인 관련 주요 뉴스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늦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177km에 걸쳐 건설되어 최종적으로 90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던 더라인은 사우디 왕국의 한없는 야망을 상징했습니다. 거대한 야망이었지만 이제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월 초 사우디 개발업자들은 이 선형 도시가 2030년까지 2.4km 구간에 걸쳐 단 30만 명의 주민만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네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곧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전 2030과 연계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디리아 게이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석 중 하나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65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 디리아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흑벽돌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이 유산은 알타리프 프로젝트에서 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알타리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5개의 사우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왕국이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자랑하고 싶은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40여 개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 2만 채가 넘는 주택, 그리고 9개의 박물관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들은 도시의 역사적인 건축 양식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 신도시는 약 1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지에서만 2030년까지 5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왕국 전체에서는 2019년에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지만 이러한 기대치는 왕국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지도자들은 2030년까지 연간 1억 5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32년까지 사우디 경제의 17.1%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당국은 미래의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일련의 건축 걸작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발표된 이후 많은 화제를 모은 또 다른 독특한 건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였던 두바이의 828m 높이의 부르주 할리파는 잊으세요. 이 새로운 타워는 2km가 넘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아키텍트 저널에 따르면 3월 초 처음 보도된 이 프로젝트를 포스터 파트너스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초대형 빌딩은 포스터 파트너스가 지금까지 맡았던 가장 높은 건물보다 5배나 더 높기 때문에 회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은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세계 본사입니다. 이 위풍당당한 423m 높이의 마천루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4월에 최종 높이에 도달했지만 유명한 영국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새로운 487m 높이의 타워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높이로 만약 옥상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타워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472m의 센트럴파크 타워보다 약간 높죠.
센트럴 파크 타워는 20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62층 마천루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350 파크 애비뉴에 지어질 예정이며 새로운 JP모건 본사와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이 빌딩이 작은 자매 건물과 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이 새로운 타워의 외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치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워는 리야드 북쪽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타워는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사우디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리야드 신공항 프로젝트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이 웅장하게 계획됐습니다. 5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는 이 새로운 허브는 2030년까지 1억 2천만 명, 2050년까지는 1억 8,5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 부문도 비중 있게 다뤄져 이 공항은 걸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바이 등 이 지역 다른 도시들이 이미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큰 부전입니다. 국내만 보면 리야드 공항이 가장 붐비진 않고 서부 해안도시 제다의 공항이 가장 붐빕니다. 메카 근처에 위치한 이 공항은 수백만 무슬림 순례자들이 성지 방문 시 거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비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항은 현재 86세인 국왕을 기려 살만 국왕 국제공항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수도에서 다가오는 행사들을 위한 인프라 준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2030년 유명한 비전 2030과 상징적인 해이지만 그 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 리야드는 거의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는 수백만 방문객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정치 당국이 화려한 건설로 변모한 도시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카브, 즉 높이와 너비가 400m에 달하는 거대하고 미래적인 튜브가 땅 위에 세워질까요? 지난해 발표 이후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며 400만 입방미터가 넘는 토사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반드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2030 세계 박람회 전에 결실을 맺으려면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연 원인은 메가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 자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예로 네온 홍보 담당자들이 3월 프랑스 칸 국제 부동산 전문가 박람회에 참석했고 최근 베이징, 상하이, 홍콩의 GDK 홍콩 투자자 유치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완공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지는 이미 개발이 시작되어 국가 위상 제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아룰라 계곡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암석들, 그중 일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암석들로 둘러싸인 오아시스입니다. 이 웅장한 환경에서 지난해 마라이아 콘서트홀이 개장했습니다. 이 5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외벽 전체가 거울로 덮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 외장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개장 이후로 알리시아 키스와 카니에 웨스트가 이미 이곳에서 공연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여러 박물관과 고급 호텔들이 들어서며 조성되고 있는 거대한 타우루스 단지의 주춧돌입니다. 각각이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건축물들의 생태학적 비용은 이 부동산 열풍에서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왕국은 현대화를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영토 전역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착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후원해준 컴플리트 오브 네이션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GDK는 무료 온라인 PVP 전략 게임입니다. 현대 글로벌 전쟁을 배경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선택하고 대규모 전투에 참여하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시작하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13,000 골드 코인과 한 달 프리미엄 멤버십을 무료로 받으세요. 이 혜택은 30일간만 유효하니 바로 참여하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국가를 선택하고 승리를 향해 싸우세요.
그럼 이만 곧 로킹4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